동조쌤과 함께하는 첨단 경제. 이번 시간에는요, 국가와 경제활동 중에 실업과 인플레이션, 실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가 경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업은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도 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요즘은 실업도 많고 물가도 올라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업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업과 다양한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일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실업을 이야기할 때 일을 하지 못한 상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일을 하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실업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주변에 둘러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한 60%, 50% 될 것 같죠. 하지만 우리나라 실업률은 3, 4, 5%, 3%, 4%, 5%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주변에는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실업률은 낮을까? 바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일을 하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다른 고용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노동이 가능한 인구. 자, 15세에서 65세의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경제 활동 인구라고 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다시, 자, 노동 가능 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 활동 인구라 했는데, 그렇다면 노동 가능 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노동 가능 인구 15세에서 65세. 경제 활동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 비경제 활동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즉,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먼업 실업이라고 했었죠. 즉, 우리 주변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에 해당된다?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집에서 육아,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엄마들, 실업이 아니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거죠. 또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죠.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일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또는 일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취업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 그 다음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비경제활동 인구라 하고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된다. 자, 노동 가능 인구가 있습니다. 이제 실업률 계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 15세에서 65세 인구 중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뭔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라 했죠. 그러면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경제 활동 인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경제 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와 실업자가 구분되죠. 다시 말한다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뭔 업자라고 한다? 실업자라고 합니다. 즉, 실업자가 전체 인구 중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 가능 인구, 그 중에서도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경제 활동 인구 중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노동 가능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 즉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 경제활동 참가율이고요. 그 다음 실업률은 어떻게 구하냐? 실업자를 뭐 중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 수를 구하는, 비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실업률입니다. 자, 고용률입니다. 이 분모들 잘 보세요.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따지는데 뭐 분해?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 수를 따집니다. 좀 짜증나려고 하죠. 분모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 분해?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죠.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경제활동을 얼마나 참가하냐? 노동 가능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따지는 게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실제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고용률이라고 한다. 공식으로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인구들 말로 한번 풀어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실업률 조사 방법입니다.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뭐 알바했어.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취업자.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럼 지난 4주 동안 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즉 일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일할 의사 있습니까? 네. 일자리는 없고 일할 의사는 있어. 그런데 예 라고 대답하니까 실업자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일을 구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라고 했어. 이건 일할 의사가 없는 것이죠. 일할 의사가 없으면 뭐로 빠지게 돼?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조사가 됩니다. 자, 이런 실업 상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 영향으로는 소득이 감소하겠죠. 가게 생계 유지가 곤란하겠죠. 또한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의 기회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 자아 존중감도 상실하게 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자아 상실감이 상실하게 되죠. 자, 사회적 영향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인적 자본이 낭비되게 되고 국민 경제의 생산력이 저하됩니다. 그 다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 빈곤이 확산되기에 따라 또 빈곤 대책으로 돈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오는 돈은 부족한데 지원해야 될 돈은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 실업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실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몇 가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경기적 실업. 경제 상태, 경제 기운, 경제 상태 또는 경제의 기운, 경제 상태에 따라 실업이 발생하는 거 있고요.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실업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계절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이 있다. 자, 원인입니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가 변화되거나 기술이 혁신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이패스가 등장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징수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죠.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인해서도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요즘 매장 가보면 전부 자판기 같은 데서 주문을 하고 로봇이 서빙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게 구조적 실업이죠. 계절적 실업은 계절에 따라 실업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스키장. 자, 스키장 주변에 있는 많은 가게들이나 이런 겨울에는 장사를 하는데 여름에는 장사를 못 하겠죠. 해수욕장. 한철 장사라고 하죠. 한철 장사. 여름에는 장사를 하지만 겨울에는 해수욕장을 운영을 안 하면서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죠. 봄, 여름, 가을에는 씨 뿌리고 일하지만 겨울에는 일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찰적 실업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즉 A 직장에서 B 직장으로 옮기는 사이에 생기는 실업. 이 실업은 자 1번, 2번, 3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구조적 실업도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계절적 실업도 계절이 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내가 원치 않았지만 발생한 실업이지만, 마찰적 실업은 내가 A에서 B로 회사를 옮기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실업, 그래서 자발적 실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른 것은 그러면 뭔발적? 비자발적 실업이 되겠죠. 자, 그럼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부 지출을 확대합니다. 그 다음 일자리를 창출하겠죠. 자,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 다음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같은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겠죠. 계절적 실업은 자, 농촌 같은데 겨울에 농사 안 지으면 이제 공업을 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할지, 아니면 생계를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자, 직장을 옮기는 과정이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실업의 원인은 4가지, 경기, 구조, 계절, 마찰적 실업이 있다. 그 중에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자, 그리고 그 실업에 대한 대책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문제로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자, 실업률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먼지활동 인구 중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를 구하는 것이 실업률입니다. OX 문제입니다. 실업에 의해 가계의 소득이 줄고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활발해진다. 자, 가계 소득이 줄면 소비가 감소하겠죠. 소비가 감소하면 판매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활발해지기 어렵겠죠. 즉 실업이 줄어들고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도 증가하고 생산과 투자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의 순환이죠. 실업은 가족 해체, 빈곤의 확산, 생계형 범죄 증가 등의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거나 기술 혁신으로 예전의 기술이 필요 없게 되면서 발생한 실업을,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발생한 실업을 원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실업 단원에서는 각종 고용 지표의 공식 그리고 개념 잘 생각해 두시면 실업 문제를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에 잘 정리하시고 다 되시면 동조동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